해킹이 들어가지고 강의 연계 또 날라가네. 다시 해야겠네, 이것이. 다 녹화를 했는데, 이거 해킹 들어가지고 파일을 또 날려버렸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속상합니다. 이게 해킹이 하도 들어와서, 이거. 지금 강의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파일을 날려버렸어요. 업로드 하려고 하니까.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잠깐만요. 신월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신월성. 이거 눌렀구나, 내가. 자, 신월성. 네, 전에도 강의했지만 신월성이 신라입니다. 신라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신라성에서 월자고 라자만 틀리죠. 라가 달이란 뜻이에요. 자, 옛날에 신라성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자가 들어오면서 신월성으로 바뀐 거지. 근데 저희는 이제 신월성으로 이제 저희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라성보다는 신월성이라는 거로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보면 초성달에 이게 토성이에요. 토성. 근데 여기는 경주월성. 여기 좀 해라. 경주월성, 반월성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지? 왜 그러냐면 이게 조선 시대 때 이게 바뀌어요. 월성 그냥 월성 아니면 반월성으로. 왜냐면 이게 반달 모양 같이도 생겼다 해가지고 반월성.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신월성인데 왜 반월성 왜 그게 냐면 조선은 유교 국가고 이게 초성달을 이게 저기 토착 시민으로 토착 신앙으로 믿는 이제 저기 애니미즘 약간 종교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선시대에 바꾼 걸로 제가 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 이름은 신월성, 정확히 따르면 신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초성달을 신월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초성달, 신월성, 신라성.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월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말 그대로 초성달 모양에서 신월성이에요. 이거 또 해킹 안 들어왔구나. 이거 해킹 하더라가지고 똑같은 강의 또 한 번 하네. 똑같은 강의 또 한 번 하니까 이게 힘 빠지네. 자, 이게 왜 신월성이냐? 자, 봅시다. 자, 먼저 이 개념을 한번 잡고 왔습니다. 지형도를 보고. 왜 이게 안 되지? 이건가? 곡선. 그렇구나. 이렇게. 자, 보면, 파란색으로. 요게 지금 여기는 남천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이게 형산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형산강 라인으로 해가지고 남천을 적었는데 형산강이 여기에 형산강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게 자연천이에요. 자연강 그냥 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좀 천이라고 했는데 현산강 현상천 이게 현상강이에 원래 이게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땅을 파요. 왜? 해자를 파요. 왜? 외적이 들어오면 옛날에 외적이라기보다는 예적들이 이렇게 물길 따라서 해적들이 많이 쳐들어와요. 국가적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해적들에게 약탈하러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일본 사람이냐? 대부분 일본에서 여기까지 해적질을 하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통 이게 옛날에 우리는 남해 쪽으로 해가지고 큰 섬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거기가 그냥 일반 저기 그냥 독립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부족 국가적 조그만 부족민들이 그냥 나중에 약탈하러 오면 그냥 해적이야 그게. 좀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게, 이제 해적들이 이렇게 오면 이게 막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해자를 파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해자를 판 흙을 갖다가 다시 위에다가 쌓으면 게 토성이 돼요. 자, 토성은 이게 주황, 똥색, 흑색이 이 색인가요? 그냥 황토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자를 팠으면 약간 이렇게 여기 해자를 팠으면 여기다가 흙을 쌓게 돼요, 당연히. 여기다 쌓으면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여기다 쌓으면 해적들이 여기 쳐들어오면 해적들한테 유리한 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이 높아야 돼, 지형이. 그러면 안쪽에다가 당연히 흙을 쌓아야겠죠. 이게 토성입니다, 당연히. 토성은 이렇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쌓아요. 이 해자 흙을 갖다가. 그 자연적으로 이 지형이 어느 정도 산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하고. 이쪽은 원래 여기 산이 좀 있기도 하고, 여기도 또 높이 쌓아요, 나중에. 여기 강바닥에, 가뭄 때 같으면 강바닥이 마르면, 그때 강바닥을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이게 여기다 쌓아요, 이제. 그리고 강은 깊어지고, 넓고 깊어지고, 이제 여기 토성은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토성을 쌓는 방법이에요. 해자와 토성. 이게 해자를 파면서 그 흙을 갖다가 위로 올리면 그게 토성이 되고, 이제 밑으로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면 거기 물이 차면 거기가 해자가 돼요. 그럼 이 자체가 토성이에요, 그냥. 이게, 어, 신, 월, 태블릿 PC를 딴 거를 바꿨더니 펜 있는 걸 보니까 훨씬 낫네. 옛날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네요. 자, 신월성입니다. 이래서.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초성달 모양이에요. 초성달 모양. 초성달 모양 됐죠? 자, 여기서 근데 토성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경주의 신월성 자체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런 토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토성을 보편적으로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예시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촌 토성이 있죠. 그 원래 한성이라고 백제의 도읍이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래 이게인데 왜 이게 원래 백제가 도읍은 평양성이 수도예요. 백나라의 근데 나중에 고구려한테 뺏겨가지고 이쪽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고구려 이 새끼들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가 토성을 쌓은 게 지금 우리가 알고는 한성 이게 한성 몽촌 토성 예. 몽시가 있다 그랬나? 하여튼 몽촌토성인가 뭔가 거기에요. 우리가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이 이게 올림픽공원이죠. 이게 원래 한성 자리예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 뭐지? 위례성이라고도 했고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이게 좀 이름인데 옛날에 이거 위례성 위례성은 여기구나. 위례성이라고도 했고 여기를 시대적으로 적어요. 자, 여기 자, 토성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요번 시간은 몽촌 토성이라는 입장보다는 이게 그냥 해버릴까? 에이. 이게 토성을 설명하려면 딱 우리나라에서 최고 보존이 잘 돼 있고 설명하기 좋은 게 이게 몽촌 토성이에요. 정확히 따르면
이번 시간은 이제 토성, 이게 토성, 흑토자에다가 성할 때 성.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걸 몽촌토성. 그 한때는 이게 여기가 석촌이라는 지명 있잖아요. 석촌, 석촌이 아니구나. 석토성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명에 석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석씨들이 많이 살아요. 이제 저희 직원 중에도 여기 석씨가 있는데, 석 실장님이라고, 경리. 하여튼 왜 석씨가 예전에 이게 저기 신라는 4개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잖아요. 그 중에 김씨가 이제 지금 나중에 저기 한 거고, 그 전에 성이 하나가 석씨예요. 귀죽성 이제 나중에 진골 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한때는 석씨성이 많다 해서 석취토성이라고 해요. 네, 이제 통일신라 때 이게 바뀐 거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석토성. 그리고 이게 몽초성.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한성, 위례성. 그 시대적으로 이 지명이 바뀌어요. 위는 위쪽에 할 때 위, 레는 냇물 할 때 내. 강하고 옛날에는 물줄기를 그냥 천을 갖다가 레라고 이쪽에서는 썼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위천성이라고 했을 건데, 이쪽은 그 당시엔 개념을 이제 이때 시대적이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요거를 이제 냇물, 레,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천, 냇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왜 이게 원래, 여기다 토성, 원래, 백나라와 제나라가 나중에 광개토한테 밀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장수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 있잖아요. 그때, 백제가 원래 수도가, 이제 이게 동백자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동백자로 그러니까. 동백자, 서백자였구나. 동백자라고 해. 동백제의 수도가 평양성이었어요. 지금의 평양성. 그 자리.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뺏긴다? 장수한테 뺏겨요. 장수하게 남하정책으로 해가지고 장수한테 뺏겨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온다? 여기로 도망을 와요. 그리고 여기다 도망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성을 쌓아요. 그게 뭐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성 이름이 위례성이에요, 원래. 한성, 석토성, 몽촌토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게 변형이 된 거고, 여기에 와가지고 쌓은 게 위례성이에요, 이게. 위쪽에, 냇물 위쪽에 있는 성. 이제 이러면 돼요. 자, 냇물 위쪽에 있는 성.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개념이 잡으셔야 돼요. 왜 한성이 왜 이게 위례성이라고 할게, 이제. 여기서부터. 위례성이 왜 여기다가 졌는지. 네, 고구려한테 평양성을 뺏깁니다. 백제가, 동백제가. 네, 여러분은 그냥 동백제로 하겠습니다. 서백제는 어디냐? 제나라 가지고 옛날 그 산둥반도고 산둥반도 이쪽 요동반도 압록강까지 라인으로 해서 이쪽 산둥반도 그쪽 라인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제. 이제 서백제는 이제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제. 근데 여기 압록강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근초고왕 때 이제 전라남도 나주 쪽을 이제 적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금강 유역권까지예요. 원래 강으로 금강 유역권 앞에 금강 하류 유역권부터 해가지고 압록강 거기까지가 유역권이 이쪽 해안가 쪽에 발달한 유역권이 이게 백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동백제. 동백제 수도는 원래 어디였다? 평양성이었습니다. 지금의 평양. 북한에 있는 그 평양, 대동강을 끼고 있는 그 평양이 원래 수도였습니다. 동백제. 근데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한성 어쩌고, 한강 어쩌고, 그거는,
나중에 저기 통일신라가 저기 김유신이 다 저기 백제의 그 저기 그 옛날에 그 역사를 갖다가 다 지우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좀 날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날조한 자료를 공부를 한 겁니다. 원래 저기 수도가 저기 동백제 수도는 평양성에 있고 나중에 그래 나중에 백제에서 저기 그 고구려의 평양성을 되찾기 위해서 겁나게 치열하게 그 후대 왕들이 저거 해가지고 고구려 왕이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서에 아마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옛날 자기 수도를 되찾으려는 거예요. 정복전이 아니라 고구려 땅. 그럼 고구려는 어디까지냐? 고구려가 여기 한강을 한강을 저기 경계선으로 가지고 강북 위쪽은 고구려 땅, 강남은 백제 땅. 이제 처음에는 평양 대동강까지 뺏겨다가 이제 또 내려오니까 나중에 이제 국경 바로 고구려군이 바로 저기 눈앞이잖아. 그래 나중에 이거를 저기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그냥 수도를 갖다가 옮겨요. 어디로? 어디로? 네,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로 옮깁니다. 공주에 보면 위례성 저기 뭐죠? 부여성인가? 공주구나. 공주 그쪽으로 옮겨. 왜냐면 거기가 이제 강줄기 깊게 들어가 있고 약간 난공불락의 그 형상의 저기 그 지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글로 저기 짱 박혀 들어가요. 여기는 한강 따라서 백길 따라서 상단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저긴데 공주는 상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거기는 그냥 산에서 그냥 짱 박혀가지고 고구려가 언제 쳐들어올까봐 짱 박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저기 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제는 평양상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지금 현재 몽촌도성 위례성으로 여기 옮겼다가 공주 쪽으로 이제 옮겨요. 그 공주 쪽 옮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공주 안쪽에서는 이게 평야지역도 없고 농사도 못 지니까 군대나 이게 관료들을 이렇게 하려면 녹봉을 주려면 보통 식량으로 이제 조달을 해가 식량을 주거든요. 이게 조라고 그죠, 조세. 근데 거기서는 저기 식량을 옮기려면 겁나게 빡세, 공주는. 그럼 어디로 나가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금만평야. 익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산. 지금의 왕궁터 자리라고 있죠. 이제 미륵사지에서 약간 들어가면 익산의 왕궁터 자리. 이제 거기가 그쪽으로 이제 옮겨요. 왜냐면 이제 이게 평야라고 하면서 이제 쉽게 이제 저기 조세도 받고 이제 이게 저기 군인이나 이제 관료들을 이제 문신과 무신들의 녹봉을 죽이기에 딱 좋은 적이에요. 공주성에 있으면 얘들 밥을 식솔도 다 먹이하는데 저 평야지대에서 거기까지 거기는 보시다시피 농사지을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이게 산에 있는 그냥 산성이에요. 그냥 짱 박혀가지고 방어하기가 좋은 저기 저기 공주성이지. 그 위사시에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익산에서 이제 저기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죠 왕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라당 연합군이 왔을 때 공주성으로 이제 다 들어가고 이제 거기도 이제 불안하니까 위쪽으로도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저기 해서 들어가요 이제. 좀 이번 시간 강의가 길어졌네요. 강의가 길어진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실사를 해서 가야 하는데 원래 이제 자연천을 먼저 봐야 돼. 토성을 쌓을 때는. 자, 토성을 쌓을 때는 자연 여기가 냇물 여기 자연천이에요. 지금은 뭐 성대천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자연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천. 자연천이 어떻게 흐른다? 지금 요래요래 흐르죠? 이렇게 자연천이 흐릅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 이게 반듯한 천이 아닌데 이걸 나중에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이거를 바꾼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원래는 이거 꾸불꾸불했는데 여기를 반듯하게 여기를 바꿔놨어. 뭔가 이게 아마 상선이나 뭐 배가 쉽게 들어오기 편하게 해서 이걸 나중에 이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추정을 해요. 자, 이게 자연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해자를 파요. 이렇게. 자, 해자 자국이 있죠. 이렇게 해자를 파요. 나중에 직접 이거는 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파낸 흙을 어디다 쌓냐? 네, 여기다 쌓아요.
여기다가 쌓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요 자체가 토성이 돼요. 요게 뭐냐? 해자가 돼요. 여기 해자.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여기 이제 국민들이 있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한다? 국민들이 이제 다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국민들이 그러면 일단 일로 유사시엔 다 일로 이제 피난을 해야 돼. 이 토성 안으로 국민들이 다. 그러면 그 토성의 그 크기를 보면 나중에 얼마만큼 이게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식량도 이제 쟁여놔야고. 그럼 여기서 이제 피난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걸 봐서 저기 그 사이즈, 이 토성의 사이즈를 보면 대략 인구가 잡혀요. 아마 이 정도면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이게 저기 수용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도시가 10만 명 이상, 아무리 수도라도 10만 명 이상 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이게 기술이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걸 설명하냐면 토성이 이게 최고 이게 기본이에요. 토성은 동그랗게 찍거나 네모나게 찍거나 해야 이게 안에 있는 면적을 많이 확보가 돼요. 근데 저기 이제 저기 원래 이걸 경주 이게 저기 신월성을 설명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근데 경주에 있는 신월성은 그렇게 안 쌓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초승달을 믿잖아요. 초승달을 신으로 믿잖아요. 초승달을 종교적으로 믿는 그게 굉장히 세다 보니까, 자, 요걸 한번 좀 바꿔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저기 스카이뷰를 가지고 위성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형도보다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본 게 낫겠다. 요래 생겼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파란색. 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게 자연천이에요. 현상강이에요. 현상강. 요래 흘러가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네, 여기다가 여긴가? 해자를 정확한 위치가 해자를 파요. 지금 보면 해자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약간 늪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교적 나눠서. 근데 왜 해자가 시간 자연천은 계속 그게 저기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해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계속 시시때때로 파주고 관리를 안 하면 옛날로 복원이 다시 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지금은 그게 딱 자국이 있는데 그 해자는 없어졌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기는 저기 흙을 파가지고 항상 저기 겨울이나 이제 저기 보통 우리나라는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가뭄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그때 이제 물줄기가 마르면 그때 이제 저기 땅을 파가지고 이제 해자를 더 깊게 그때 당시에 파고 이제 토성을 높게 더 쌓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산이 아니라 이게 토성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 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게 토성. 그 해자를 여기 판 그 흙을 갖다가 위로 올리면 이게 토성이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된다? 네. 자, 그러면 요게 아닌가? 요게 네, 토성. 요게 해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제 저기 나라시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노가대원 사람 나가시 여기를 평탄화 작업을 이렇게 해놨죠.
그 자국이 다 남아있죠. 예. 그러면 요 안 전체가 다 이게 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피난처도 있고, 여기 이제 무슨 창고도 있고, 막, 뭐, 여기는 평탄하죠. 여기가 신월성. 그럼 토성 해자에서 와가지고 아무리 거시기에도 여긴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토성은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해야 이게 이게 저기 공사하는 노고 대비 효율적이에요. 동그랗게 만들거나 네모나게 만드는 게. 근데 여기는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면적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저기 이게 초승달의 모양, 초승달을 신봉을 하다 보니까 초승달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지형을 찾다가 여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달이, 초승달이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해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신라 사람들은 여기를 갖다가 초승달, 신월성 모양으로, 이게 신월성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신월성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개념을 한번 이해를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월성을 갖다가 했다는 거는 신라가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이게 토속 신앙인 이게 달을 갖다가 신으로 모시는 굉장히 좀 뭐시기 하냐, 토테미지한 이게 국가였습니다. 보통 이런 나라 국가의 특징은 임금 왕의 권위보다도 제사장, 보통 이게 이런 걸 제사를 지내는 게 예전에는 다 여자였어요. 이제 어느 시대 이게 남자로 바뀌었는데, 여자들의 힘이 굉장히, 제사장의 힘이 강하던 시대에 여자들의 힘이. 자, 그거는 제가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왜 제사장이 저건데, 옛날에 미실이라고 있고, 근데 미실이라고 저는 않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자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신월성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